시작하겠습니다. 네뎁 HCI 업데이트고요. 네뎁 HCI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기존의 그런 용어를 어느 정도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쓰고 있고요. 최근에 며칠 전에 누타닉스도 이제 새로운 발표를 하면서 HCI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다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네뎁의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은 앞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많이 못하지만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은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네뎁 HCI 1.8 최신 버전 업데이트부터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석을 못하셨지만 한 1, 2주 전에는 에이펙에서 딥다이브한 이 1.8 세션을 했고요. 단점은 영어로 하다 보니 조금 지루한 면이 있고 너무 딥다이브하게 갔기 때문에 저는 개괄적으로 좀 요약, 정리만 그리고 필요하신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1.8 버전이 나오면서 바뀐 부분은 크게는 일단은 네뎁의 가장 HCI 기본이 되는 엘리먼트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가 12.0으로 업그레이드 됐고요. 이 12.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컴퓨팅 쪽에도 다들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이스피어들에 대한 패치, 펌웨어가 업그레이드 됐고, 그리고 V센터 플러그인이 4.3에서 4.4로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큰 변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는 명시가 되지 않지만 HCI가 2노드 HCI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2대, 스토리지 2대면 기본 미니멈 구성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H400 시리즈 기준이면은 2U 정도 되는 용량이면은 HCI 한 세트를 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V센터 플러그인이 신규 버전이 나오면서 이쪽에서 2노드 HCI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이런 다큐멘테이션들이 업데이트 됐고요. 사실은 이런 문서들을 잘 찾아보시지 않는데 최근에 앞에서도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PDF나 이런 것들을 의존하지 않고 본인들께서 직접 구글에서 문서를 이렇게 검색해서 보고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네뎁의 모든 문서들은 한글은 거의 없습니다. 영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다 수용 가능한 수준의 영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뎁 HCI 구성하는 요소들은 컴퓨팅 노드도 있고 스토리지도 있고 거기에 V센터에 플러그인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헬스 툴이 있습니다. 얘는 네뎁 HCI를 스토리지 부분을 업그레이드 할 때 체크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거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HCI 문서를 찾아보실 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HCI 문서 보는 법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글에서 그냥 네뎁 HCI 다큐멘테이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찾을 수 있고요. 거기서 클릭하시면 이런 옛날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클릭하셔서 왼쪽 부분에 New Home for 네뎁 HCI 다큐멘테이션을 클릭하시면요. 요 밑에 보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새로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저도 아직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는 이런 새로운 홈페이지를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도 잘 모르시는데요. 여기는 옛날 내용들이 많고요. 이쪽으로 넘어와야지만 새로운 내용들이 대부분이 있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PDF 문서보다는 이런 웹브라우저 화면을 통해서 문서를 검색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냥 스텝에서 네뎁 HCI라고 네뎁 HCI 다큐멘테이션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바로 이런 다큐멘테이션 문서를 찾을 수 있고요. 마우스가 어디 있을까? 네. 그리고 여기서 안타깝게도 새로운 홈페이지를 가시려면 몇 번 클릭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왼쪽 편에서 한 번, 두 번 하시고 여기서 다큐멘테이션을 누르시면 이렇게 최신 다큐멘테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릴리즈 노트부터 해서 모든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쪽 페이지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검색도 다 할 수 있고요. PDF를 원하시면 여기서 다운로드 PDF 하시면 기존과 동일한 문서들을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문서들을 검색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네, 화면이고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는 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지 굉장히 저도 놀라울 정도로 엄청나게 레번 디맨드의 과정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앱 HCI도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이런 레번 디맨드 버전이 새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1.8 버전에 업데이트된 그 레번 디맨드는 기존에는 네트워크 세팅까지는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스코 네트워크 스위치를 직접 커맨드 라인부터 검색해서 할 수 있게 구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넷앱뿐만 아니고요. HCI를 하시는 모든 벤더의 분들, 특히 파트너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서버 하시는 분들은 스토리지 어려워하시고요. 스토리지 하시는 분들이 서버를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HCI 파트너 분들이 굉장히 힘든데, 더 문제는 서버 스토리지 잘 하시는 분들이 또 네트워크를 잘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굳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레번 디맨드 가셔서 가이드 문서를 보시고, 그리고 이 시스코 스위치지만 요것들을 조금씩 따라가시다 보면은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HCI 구성할 때 모든 그 네트워크들에 대한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엠넷, 시스코 용어는 VPC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VLAN 정도만 아시면은 넷앱에서 이 HCI ND 구성하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넷앱 HCI의 그 디폴트로 나가는 건 멜라녹스 스위치인데요. 멜라녹스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시스코의 스위치와 커맨드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시스코든 뭐 멜라녹스든 뭐 두 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어느 정도 개념과 커맨드가 익숙해지시면 두 가지 커맨드를 OS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가장 최근에는 넷앱 HCI에서 그 중점을 두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게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컨트롤이라는 부분이고요. 얘가 하는 목표는 그 누타닉스가 보면은 가장 강점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vSphere 같은 하이퍼바이저를 그 오픈 소스들을 모아서 잘 패키징한 것도 크지만, 오버트라는 그런 오픈 소스를 가지고 잘 패키징한 것도 크지만, 제가 봤을 때 누타닉스의 가장 큰 장점은 프리즘입니다. 프리즘은 기존에 갖고 있던 V센터와 같은 vSphere 클라이언트의 기능에다가 대부분의 하드웨어 벤더들이 갖고 있는 그 매니지먼트 툴, HP 같은나 델 같은 데 보면은 자기들의 서버들을 매니징하는 또 툴이 있어요. SMS 툴인데 그런 것들을 합친 게 프리즘인데요. 넷앱 HCI도 지향하는 바는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컨트롤을 가지고 누타닉스 프리즘만큼 개선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V센터 플러그인이 디폴트 셋업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넷앱의 HCI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컨트롤을 보면은 추후에는 모니터링도 되고 컨트롤도 되고 뭐 업그레이드, 증설 모든 기능들이 다 할 수 있게 가고자 하는 게 목표이고요. 올해 몇 번의 그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6월에 업데이트 했을 때는 엘레멘트 부분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8월에 지난 가장 최신 버전에는 드디어 이제 컴퓨팅의 펌웨어와 스토리지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위젯이 이제 컴퓨팅 쪽이나 스토리지 유틸라이제이션 성능, 그리고 스토리지 쪽의 부분들을 다 볼 수 있게 업데이트를 완료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HCI라는 그 레번 디맨드가 하나하나가 기능별로 다 이제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증설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설치하는 거 하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업그레이드 하는 거 하나, 이렇게들 그 하나하나씩 기능별로 다 HCI가 레번 디맨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 굳이 박스 가서 전원 켜지 마시고요. 레번 디맨드 가셔서 이렇게 솔리드 파이어 HCI를 부분만 프로덕트에 들어가서 솔리드 파이어 앤 HCI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많은 레버 디밴드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만 해보시면은 굳이 이런 강의를 안 들어도 될 만큼의 어느 정도의 성숙도가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다 여기 보시다시피면 그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인 VM웨어 솔루션까지도 여기서 다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VM웨어의 vSphere의 기본적인 기능들도 여기서 다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랩 온 디맨드를 하실 때는 꼭 그 랩에 있는 가이드에 따라서만 하십니다. 근데 이 랩 온 디맨드는 기본적으로 HCI 한 대가 아니고 보통 2대 엮어놓고요. 언탭도 있고요. 다양한 리눅스 VM, 윈도우 VM도 띄워놓고 심지어는 AWS S3까지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인들이 랩 가이드만 따르지 말고 하고 싶은 것들, 아니면 기존에 VM웨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러시면 아무 HCI나 클릭하시면 VM웨어 공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빔 같은 이런 백업 솔루션 공부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최근에는 그 VM웨어의 SRM 같은 DR 솔루션까지도 공부하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립니다. 심지어 잘 찾아보시면 앤서블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가장 곽광받고 있는 쿠버네티스의 엘레멘트 버전의 트라이던트까지, 여기 가보시면 트라이던트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던트를 가지고 스토리지 클래스 설정하고 PVC 셋업해서 PV 만드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랩 온 디맨드를 꼭 다 해보시라,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문서들을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 HCI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라 장표에는 없는데, 이제 네뎁의 그 HCI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도 이제 다른 모든 그 VM웨어의 vSAN이나 레드의 새 클러스터 스토리지처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나갑니다. 네뎁에서는 언탭 셀렉트랑 유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미 출시 전에 프리 GA 단계에 있는 랩 온 디맨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HP X86 서버 리눅스까지 만지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공부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랩 온 디맨드를 많이 활용하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질문이 있네요. 네,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네, 퀴즈 답변이요. 네, 다 틀리셨고요. 네,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정문호 매니저님이 현재 솔리드파이 액티브 IQ는 따로 운영 중인데 액티브 IQ와 통합된다고 들었는데 언제 진행되는 건가요? 예정이 없나? 예정이 있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콘솔은 기본적으로 액티브 IQ에서 보면은 VM 레벨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원격지인 네뎁에 사실은 액티브 IQ 가서 봐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컨트롤이라는 언디맨드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지금은 액티브 IQ 다 담지 못했지만 한 개씩 한 개씩 담아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V센터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되냐면요. 최근에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ND가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ND 최신 버전 1.8 버전으로 설치를 하시고 다시 VM웨어 레벨에서 업그레이드 해야만 합니다. 현재는. 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질문을 받았고 이제 랩 온 디맨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전환하면 마우스가 빨리빨리 안 따라오네요. 랩 온 디맨드를 가셔서 프로덕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엘레먼트 솔리드파이어 어디였지? 네, 솔리드파이어 아까 보셨던 솔리드파이어 HCI, 솔리드파이어 여기 있네요. 네, 솔리드파이어 and HCI를 클릭하시면 관계된 대부분의 그 랩 온 디맨드가 있고요. 2019년 버전 이상 버전이면은 다 대부분 기술이 유효하기 때문에 2019년에 출시된 이후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시면은 다 접근하실 때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제가 HCC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콘솔의 홈페이지고요. 처음에 딱 가시면 닫고요. 닫아요.
처음에 가시면 이런 대시보드 처음에 딱 가시면 이런 대시보드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업그레이드랑 노드 증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시면 매니지먼트 노드 업그레이드, 스토리지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컴퓨팅 펌웨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최신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니지먼트 노드,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때 기존에는 수동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여기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돼야 됩니다. 네트워크가 안 되면 그 mysupport.netapp.com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기 브라우저에서 바로 부어 넣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begin 업그레이드 누르면 끝입니다. 얘가 1. 몇 기가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1.2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 속도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요. 다른 레번 디맨드를 보시면 2.1460으로 업데이트한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대시보드를 다시 가보시면 현재는 스토리지, 컴퓨팅 요로 두 가지 화면이 나오고 요 레번 디맨드는 엘리먼트에 초점을 놔두다 보니까 컴퓨팅이 안 나오는데 실제로 HCI를 설치를 하시면 여기에 컴퓨팅 자원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 부분은 이렇게까지 나오고 로우까지 다 나오고요. 심지어는 화면 성능까지도 이렇게 잘합니다. 이런 성능까지도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눌러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볼륨 정보까지 이제는 다 보실 수 있게 볼륨도 있고요. 액세스 그룹이나 어카운트, 이니시에이터, QoS 팔리시까지도 이쪽 화면에서 볼 수 있게 굳이 NetApp HCI 플러그인이나 그 솔리드 파이어의 화면을 가지 않더라도 이쪽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해 거의 2달에 한 번씩 버전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9월이지만 다음 달에 한 번 더 나올 거고 올해 어느 정도 완성을 할 거고 내년에 그 인텔 CPU가 새로 나오면은 하드웨어도 함께 나올 텐데 그때쯤이면은 아까 정문호 매니저님이 하신 말씀처럼 액티브 IQ에 보는 화면이 거의 이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업그레이드로 돌아가셔서요. 기존에는 스토리지 업그레이드 할 때는 누타닉스나 다른 애들은 이런 GUI에서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못해요. 하게 되면 대부분 에러가 떨어지기 때문에 못하지만 이런 POC나 BMT에서 그 GUI에서 클릭하면 굉장히 멋있었는데 NetApp HCI는 온라인으로 롤링 업그레이드는 되지만 이런 GUI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버전부터는 이런 GUI가 지원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아까 헬스 툴이라고 있다고 했는데 커맨드 상에서 헬스 툴을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헬스 체크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얘가 알아서 스토리지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만큼 정상적인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컴퓨팅 펌웨어도 동일합니다.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헬스 체크를 하고요. 오늘 이상하게 레번 디맨드가 굉장히 느린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빠른데요. 헬스 체크가 끝나면은 성공이야 화면이 떨어지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클릭 한 번만 하면은 그냥 스토리지가 바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롤링 업그레이드 되고요. 기본적으로 노드 1번 다 하고 난 다음에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 4번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드 4대고요. 다 정상이라는 거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하시고 여기 보시면 그 얘는 그 3기가 이상 4기가 정도의 대용량 파일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하진 않고요. 수동으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직접 선택을 해서 밀어 넣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꽤 큽니다. 보통은 2기가, 3기가 넘어가면 온라인으로 하시다 보면 대부분 리눅스 계열도 그러고 에러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5.69기가예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다 하시고 완성되시면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여기는 네트워크 성능의 좌우가 되고요. 얘는 같은 그냥 텐지망에 원지망에 붙어 있으니까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굳이 끝까지 안 보고 완성이 되면 시작만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보여드리다시피 그 인텔 CPU가 새로운 모델이 내년 1월, 2월 정도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텔 CPU가 나오고 60일 내에
저희도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것이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신규 하드웨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를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저는 레번드 이벤트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네뎁 HCI는 하드웨어가 신규 제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뎁 HCI 쪽에 네뎁에서는 포커싱하는 부분이 이런 솔루션들에 대해서 포커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기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많은 ISV 아니면 클라우드 업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체 등과 그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네뎁 HCI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패키징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뎁에서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는 용어를 쓰고요. 다른 쪽에서 뭐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동일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런 솔루션을 어떻게 적용하고 파트너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됐네요. 네, 업로딩이 100% 되면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레번 디맨드가 굉장히 느린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레번 디맨드 하면 늘 느리시다고요? 네, 요즘 업그레이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아침에는 접속도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당황했는데 저는 지금 돌아가는데 상당히 사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래서 내일 레번 디맨드에서 한 30여 분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뎁 HCI 다큐멘테이션에 가시면은 이런 카탈로그들을 잘 정리해 놨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카탈로그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는 화면과 같이 네뎁 HCI 이 모든 솔루션 다 지원합니다 라고 써 있고요. 여기서 왼쪽 폰에 보시면은 클릭하면은 이 모든 솔루션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하면 되고 어떻게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있는지 다 찾아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PDF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무슨 PPT 파일도 보지 마시고요. 여기가 가장 최신 버전이니까 이쪽을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화면 자체도 검색 엔진에서 검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검색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업로드 했는데 시작은 아직 안 됐네요. 그래서 아까 다시 그 화면을 가서요. Watch You 새로운 화면 왔고요. 여기서 바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그냥 여기서 다시 HCI로 돌아갑니다. HCI로 돌아가서 솔루션 카탈로그를 누르시면 저와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뎁 HCI는 기본적으로 서버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가능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프라이빗 클라우드 부분, 데브옵스 부분, 그 다음에 VDI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우스 돌아왔네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 네뎁 HCI 하시면은 이런 VDI 솔루션을 하면은 네뎁 HCI가 기본적으로 네뎁 그 vSAN 계열처럼 VMware만 지원하기 때문에 호라이즌 그 시트릭스 쪽으로 할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으셨는데요. 사실은 지원이 되고요. 단지 NDE만 지원이 안 될 뿐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하지 마시라고 아예 이런 레퍼런스 아키텍처 문서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릭스 하실 때도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네뎁 HCI를 선택해 주시면 시트릭스까지도 잘 지원을 된다. 고민하지 마시라. 이렇게 되면 VSP 안 쓰셔도 돼요. 시트릭스 하이퍼바이저 가지고 네뎁 HCI로도 VDI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하려면은 사실은 별도 승인 프로세스를 밟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고요. 공식적으로 다 지원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시트릭스까지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션 한번 네, 드디어 업로드 완료됐고 업그레이드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는 굳이 더 이상 화면을 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의 HCI 벤더들이 누타닉스 아니면 VM웨어 계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이퍼V는 거의 없고요. 하이퍼V는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두 가지 계열만 가는데 저희의 차별점 포인트라고 하면 VM웨어 안 하는 거 아니고요. VM웨어는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는 오픈소스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드햇 리눅스의 KVM으로 구성된 레드햇 버추얼라이제이션까지도 이제 기본으로 하나의 한 꼭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레드햇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반의 레드햇 오픈시프트 패키지까지도 저희가 많이 포커싱을 하고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레퍼런스 아키텍처 다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나 그럼 또 ND 없는 거 아니야?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 그 앞에 명함이 없어졌네요. 앞에 분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윤혜식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바와 같이 이제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레드햇에서도 언탭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앤서블을 하나의 꼭지로 잡고 있어요. REST API도 있지만 앤서블로 가능하면 다루세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앤서블로 ND를 대신해서 손쉽게 구성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레드햇 솔루션, 오픈시프트나 오픈스택도 대부분 앤서블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HCI부터 해서 앤서블로 시작을 하시면 오픈시프트까지 다 코드 레벨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오래된 인프라 엔지니어 분들은 스크립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개발자 레벨에서 보면 코드고요. 그 다음에 그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야물 파일 자체가 하나의 문서기 때문에 이 문서만 보면은 굳이 따로 엑셀로 정리하거나 MS 닥으로 정리 안 해도 되는 장점도 하나의 앤서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오픈시프트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은 레드햇 버추얼라이제이션이고요. 얘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기존의 네뎁 HCI가 VM웨어 버전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VM웨어만 빼고 레드햇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오픈소스를 지향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또 표준 리눅스가 제가 알기로는 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 아닌가, 적합한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레드햇 오픈시프트는 네뎁이 레드햇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야 하실 건데요. 델도 있고 델은 본인들의 탄주 솔루션을 밀기 때문에 잘 안 하지만 HP, 시스코, 레노버에도 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넷앱은 이 레드햇 오픈시프트에 굉장한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뎁 HCI IT가 이 레드햇 오픈시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뎁은 그쪽에서 생기는 노하우, 경험 DB, 그다음에 인력들, 그다음에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또 인력도 준비되어 있고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고 올 패키지가 네뎁 IT에서 잘 돌아가는 것들을 구성으로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홍보도 할 겸 네뎁 코리아 유튜브를 가시면 방향 전환을 한번 할 때마다 마우스가 잘 안 오네요. 가시면은 그냥 구글에서 네뎁 코리아 유튜브 검색하면 나오는 화면이고요. 여기 가시면은 밑에 항상 밑에 있더라고요. 어디 갔지? 네, 제품 및 솔루션에 가면 하나, 두 시간만 보시면은 대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레드햇과 협업으로 했던 발표이기 때문에 네뎁 얘기보다는 레드햇 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레드햇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기술도 쉽게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꼭 봐주시고요. 조회수가 많지 않습니다. 네, 오늘 100분 들어왔으니까 100개 이상 조회수가 올라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혹시 퀴즈 답변이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리브랜딩 했습니다. 홈페이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캐치프레이즈 꼭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제가
윤혜식 대표님께서 애저 아크 막 설명하실 때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뒤에서 엔소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엔소스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네뎁 HCI는 기본적으로 구글 클라우드와 굉장히 긴밀한, 네뎁 자체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이고요. 실제로 구글 클라우드 콘솔 가셔서 제일 왼쪽 제일 밑에 보면 네뎁 클라우드 볼륨이 아예 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쪽 제일 밑에 가보시 지금도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 콘솔 가셔서 제일 왼쪽 제일 밑에 보면 네뎁 클라우드 볼륨이 아예 있습니다. 그냥 클릭하면은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이 시스템 매니저 이런 데 안 가도 되고요. 뭐 클라우드 매니저 안 가도 되고 거기서 바로 포팅 됩니다. 그 애저의 ANF처럼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게 긴밀한 관계고요. 그거의 하나의 연속성이 엔소스까지도 HCI로 완벽하게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윤혜식 대표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얘는 HCI에 종속되는 솔루션은 아니고요.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 레이어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밑바탕에는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데이터 레이어고요. 얘는 언프레미스 영역에서는 네뎁 HCI랑 언탭이라는 솔루션 가지고 다 지원이 되고요. 클라우드 영역에 갔을 때는 손쉽게는 네뎁 클라우드 볼륨 언탭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에서 완벽하게 포팅된 네뎁 클라우드 볼륨 서비스 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실제 타사 모 고객사에서 했던 결과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했다 보니까 네뎁 클라우드 볼륨 언탭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레이어, 결국은 이 엔소스라는 게 거대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품는 애저 아크와 같은 솔루션인데 그 중에서 GK라는 솔루션이 그 레드햇의 오픈시프트와 대응되는 파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뎁 HCI 언탭 위에다가 플랫폼 레이어로 오시면은 여기 엔소스 GK 언프레미스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리고 만약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한다면 엔소스 GK on 구글 클라우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장점은 만약에 엔소스 라이센스를 사시면 언프레미스 구글 클라우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레이어고요. 이렇게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은 이 윗단에서 서비스들을 설치를 고객께서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엔소스 환경에 들어오면 가장 장점은 네뎁의 데이터 패브릭도 활용할 수 있고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클라우드 빌드로 CI/CD로 만들어서 데브옵스를 쉽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스택 드라이브라고 불리던 오퍼레이션 툴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알람도 받고 그 다음에 뭐 레코멘데이션도 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른 데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 패브릭은 네뎁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다가 저희 네뎁에 컨택을 해주시면 하드웨어 레벨부터 그 다음에 엔소스 구성, 컨설팅 거기에 이거 다 설치하시면 사실은 어려워요. GK 그 쿠버네티스가 쉬운 솔루션은 아니에요. 쿠버네티스 플랫폼이 파스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쿠버네티스 플러스 알파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트너십을 맺어서 구글 파트너, 클라우드 파트너와 네뎁 파트너 분들 다 아웃소싱해서 하나의 패키지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선택해 주시면 하드웨어부터 여기 그 데이터 패브릭 플랫폼, 엔서스 플랫폼, 거기에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유지보스, 거기에 구성, 컨설팅 다 해주는 올 풀 패키지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감히 그 X86 서버 1, 2, 3 등 HP, 델, 레노버보다도 한국에서는 제일 먼저 대형 고객사의 레퍼런스를 만들어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가장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 레드햇 오픈시프트와 같은 오픈소스 완벽하게 프라이빗 진영의 오픈소스 리눅스 계열로 가고 싶으면 오픈시프트를 가시고요. 아니야 우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좀 해야 돼 하시면은 엔소스도 하나의 솔루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풀 패키지 다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아마도 최초의 한국은 네뎁 사례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네뎁 HCI를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VMware고 VMware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설명을 드리다 보니 다들 그러면
클라우드 프라이빗을 만들 때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도 있고 스토리지도 있고 컴퓨팅이 있는데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VMware 쓰니까 VMware NSX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시스코 ACI까지도 저희가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실제로도 이런 문서들을 죄송합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VMware도 있고요. 언탭도 있고요. 네, 거기다가 레드햇 KVM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은 꼭 반드시 VMware의 NSX만으로 네트워크 가상화를 안 하셔도 된다. 시스코 걸로도 다 잘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언택 하시는 분들이 시스코랑 가장 익숙하세요. 그러니까 시스코 솔루션으로도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해 없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갑니다. 사실은 거의 잘 맞춘 것 같습니다. 45분에 맞춰야 되는데요. 네, 시간을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 장표들은 시간이 남았을 때 많이 활용하려고 준비한 장표들이고요. 레드햇 HCI는 기본적으로 위에 보신 밑바탕에 데이터 패브릭의 근간, 레드햇 근간 기술 위에서 성능 보장, 가장 손쉬운, 가장 간편한 확장과 용량 증설, 그리고 손쉬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를 완벽히 구현하는 솔루션이고요. 이런 컴포넌트들이 있고 이런 하드웨어들이 있습니다. HCI 하시면은 그냥 하드웨어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레드햇이 자랑하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클라우드 인사이트 그리고 버추얼 데스크탑 서비스, 얘는 VDI입니다. 버추얼 데스크탑 서비스, 그리고 곧 예정된 프로젝트 아스트라 솔루션들이 다 언프레미스로 내려오면 HCI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HCI를 단순한 하드웨어라만 보지 마시고요. 이 레드햇 클라우드 솔루션 아니면 레드햇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글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뭐 AWS, 애저 이런 것들과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 할 때 언프레미스의 기초가 되는 게 레드햇 HCI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To provide better results for customers. 저희는 최고의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해 드리며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는 HCI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거는 HCI의 대표적인 그 제조 고객사, 공장 고객사인 코카콜라의 사실은 동영상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서 잠깐 일부 2초 정도만 발췌했습니다. 레드햇의 캐치프레이즈는 레드햇 unlocks the best of cloud입니다. 네, 레드햇은 더 이상 하드웨어 나스 회사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클라우드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